굉장히 좀 핫했죠, 최근에. 네, 청년 도약계좌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선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돼요. 그래서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자, 이거 몇 년생인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87년생부터 네, 03년생까지입니다. 중장기 재산 형성. 그러니까 좀 돈을 모아서 목돈을 쥘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걸 도입해야 되는데, 자, 그걸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네, 10년까지 만기, 10년 만기를 채우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청년 도약계좌의 가장 큰 이제 목표고요. 목적이고요. 월 70만 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이 돼요. 개인 소득 외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 상황까지 점검을 해서 아마 이 대상자를 좀 가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경우, 이렇게 소득 얘기 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장려금, 정부에서 적립을 해주는 게 있어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뭐 복리로 10년 넣는다라고 했는데, 예금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주식형, 이렇게 운용을 할, 네,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네, 상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10년이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돈을 찾을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그리고 뭐 장기 실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질병 아프거나 이럴 때, 이런 이제 사유로 뭐 장기 휴직이나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중간에 돈 찾는 거 되고, 재가입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증빙 서류를 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좌는 살려두고 돈을 좀 일부 찾는 것도 가능하고, 또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다 해지를 해도 사유가 인정이 되면 재가입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원하는 유사제도 있죠.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만, 네, 가입해서 이제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청년 희망적금은 최근에 하셨고, 자, 청년 도약계좌, 이거 뭔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선 나이에서는, 네, 동일합니다. 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네, 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가능하고요. 2004년생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청년 희망적금은 이제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근로, 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기준은, 자,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요건만 되면, 뭐 납입 금액 내가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넣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일정 비율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더 넣어주는 거죠. 자, 기간은 청년 희망적금은 2년, 청년 도약계좌는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 청년 도약계좌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7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네, 지원을 해주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때는 2%를 더 지원해주고, 그리고 2년 차 때는 4%까지, 그러니까 내가 넣는 돈의 4%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980만 원. 자,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은 2년 동안 36만 원인데,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45만 6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죠. 45만 원,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이에요. 반올림을 하면. 자, 그런데 이거는 기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자체에 좀 약간 구성이나 조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비교하는 거는 네, 조금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금액이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상품은 네,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청년 희망 적금은 그냥 은행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히 적금 상품입니다, 여러분. 적금 상품. 자, 그리고 중복가입, 네, 청년 도약 계좌 안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채용공제나 청년희망적금 이런 거 중복가입 안 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하셨던 분들은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여기에 대한 조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게 걸려 있는데 이걸 하셨다. 하시면 해지하고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면 아마 기존의 걸 아예 싹 다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일채용공제 넣고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넣었다 하시는 분 고민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게 지원 금액은 좋지만 기간이나 이런 게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게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30만 원을 내고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아, 굿자같이 보이는데 77입니다. 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얼마를 넣고 이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소득이라는 건데 자,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본인은 30만 원을 내고요. 정부는 40만 원을 내요. 자, 근데 2,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은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2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주긴 하지만 내가 많이 최대한 넣어야지 정부에서도 최대치로 지원을 해주지 10만 원 넣는 사람한테 4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0을 넣었을 때 최대 40만 원까지 그리고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이면 50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20만 원 지원해주고요. 자, 그리고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0만 원 본인이 넣으면 정부 1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4,800만 원 초과하면 여기는 따로 지원금이 없어요, 여러분. 0원입니다. 0원이고 내가 70만 원을 그냥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점점 이제 40에서 20, 10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납입금이 좀 차이가 나겠죠. 내가 넣어야 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2,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내가 3,60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5천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10년 만기로 나면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50만 원 본인 부담금 정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경우에 내가 6천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2,4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7,200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 그리고 8,400만 원을 넣으면 비과세 해주고 일부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금액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7,200 더하기 1,200만 원 하면 얼마죠, 여러분? 자, 산수. 8,400이죠. 자, 요거는 8,400 여기 있죠. 자, 8,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1억이 돼요? 라고 하는데 1,600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자, 이 1,600만 원은 아까 얘기했던 3.5% 복리에 뭐 예금이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면 아마 1,600만 원 정도 이자 금액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70만 원씩 이제 10년을 넣었을 때 월복리 3.5%를 넣으면 이자는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이걸 뭐 복리니까 아무래도 이자 좀 더 나오겠죠. 단리로 했을 때는 한 3.94%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여서 이자가 조금 더 단리로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온다라는 점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과세 15.4%이 부분이 빠지죠. 자, 이 부분이 없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이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슬픈 현실은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연봉이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걸 10년 유지하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소득이 올라가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최대로 치료해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아니 솔직히 주식을 넣는 게 돈이 더 되지 않냐. 아니 예금 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요즘 투자를 해야지 뭐 뭔 예금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만약에 뭐 4,800 초과 잡으면 뭐 지원금도 없고, 뭐 비과세, 뭐, 이거 해서 뭐예요? 차라리 이거를 뭐 주식을 한 10년 넣으면 수익률이 좀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단순하게 뭐 주식 할래? 아니면 뭐 예금 할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적정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도약 계좌가 뭐 채권형이나 주식형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상품이 아니 정확하게 나와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주식 예금 뭐 그거 뭐 예금보다 당연히 주식이 낫지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히 배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넣어야 되고 주식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6대4 정도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봉이 한 4,500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4,800만 원 구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월 뭐 100만 원씩 넣는데 100만 원씩 넣는데 뭐 여기에는 70을 다 그냥 넣어보지 뭐 60만 넣을 수도 있잖아요. 60 지원 10만 나오니까. 그래서 넣고 나머지 뭐 40만 원은 주식을 투자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전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을 일부를 넣고 이제 여기에도 10년짜리로 장기로 가장 모으는 상품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액이 부담되면 금액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조건이 되는데 굳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4,8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간과하는 게 소득공제가 되는 것도 좋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여러분 15.4% 수익을 확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저축 금액이나 이걸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중을 좀 잘 조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할까 말까 보다는 내가 이거를 꾸준히 10년까지 무사히 잘 가져가서 그 이자 금액, 복리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지원금까지 좀 싹 다 알뜰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때 감안하고 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근데 저 지금 적금 넣고 있어가지고 도약계좌 넣을 돈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고 나중에 요걸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만 국민이냐. 자, 이게 중장년, 네, 좀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는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좀 뒤집어 생각을 하면, 자, 이분들이 10년 뒤에는 29세가 되고, 근데 이분들은 44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장년층? 네, 청년이면서 장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뭐 집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뭐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청년들이 기반을 잘 다져서 좀 목돈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집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드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아서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좀 든든하게 그런 기반을 잘 다져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나온 청년 도약계좌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주택이나 자녀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상품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너무 난 청년이 아니라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자녀분이나 주변에 또 친구들 그리고 조카 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게 있대라고 해서 공유를 좀 많이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혜택을 좀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년 1억 통장,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 적금 때 너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을 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늘었어요. 예상치 못해서 예산이 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에도 선착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일부 좀 조건이나 이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재산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필터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인원 제한을 두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나 10년 만기 끝까지 한번 채워볼래?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나 한번 해보겠어.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서 나 중간에 왠지 해지할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내일 채용공제나 다른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아까워서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네, 도약계좌는 전환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나 적금을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나눠서 넣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넣어서 목돈을 한번 쥐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까 말까보다 어떻게 10년을 버틸지 그걸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